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죠. 처진 눈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수술 결과가 자연스러워졌으면, 처진 눈이 교정되면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시원한 눈매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고요. 환자들도 원하지만 사실 수술하는 의사들도 그걸 원합니다. 자, 눈이 처져서 수술을 했는데 어색한 모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봅시다. 이 환자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자연스럽진 못하죠. 어색하죠. 눈꺼풀, 쌍꺼풀 라인 윗살이 너무 두툼하고 쌍꺼풀 라인이 너무 깊고 짝눈이고, 이 눈 역시 앞쪽은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게 잡혀 있고 바깥쪽은 처져 있고 눈매도 또렷하지 않고. 자, 이러한 수술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자, 당신의 처진 눈 교정은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처진 눈이 있을 때 수술을 하면 어떤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하든지 수술 결과가 똑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다 다릅니다. 즉, 눈매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했을 때는 눈썹하고 이마를 위로 당기죠. 이런 눈매가 예상이 되고, 눈썹 거상술을 했을 때는 눈썹 아래에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죠. 이러한 눈매가 나올 거고요.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쌍꺼풀을 잡았을 때는 이러한 눈매가 나옵니다. 즉, 같은 사람이지만 수술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본인은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해야 자연스러운 수술 결과가 나올지, 이걸 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정해줘요? 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마 거상술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나오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눈썹 거상술을 한다고 원하는 눈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쌍꺼풀을 잡았을 때 시원하고 아름다운 눈매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해야 자연스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눈썹 거상술을 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눈매를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자연스러운 눈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 눈꺼풀의 두께, 피부 처짐 정도와 쌍꺼풀의 유무,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눈, 환자들의 미용적인 요구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술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처진 눈을 교정하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상안검 수술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쉽게 얘기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중년 쌍꺼풀이라고도 부르는데,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결과가 자연스럽고 시원스러우면 상안검 수술을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쌍꺼풀을 잡았는데 결과가 자연스럽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쌍꺼풀을 원하는데 그 결과도 이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상안검 수술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상안검 수술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의 피부 두께는 일정하지 않아요. 눈썹 아래는 피부가 두껍고요, 속눈썹 있는 부분은 피부가 얇아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 변화가 크고요,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변화가 작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 상안검 수술은 늘어진 눈꺼풀 피부를 제거합니다. 피부를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얇은 눈꺼풀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 얇은 눈꺼풀을 제거하고 쌍꺼풀을 만들고 꼬매 놓으면, 꼬매 놓은 선 위쪽의 피부 두께하고 꼬매 놓은 선 아래쪽 피부 두께하고 격차가 생겨요. 차이가 생겨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쌍꺼풀이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상안검 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상안검 수술 말고 다른 수술 방법, 눈썹 거상술이나 아니면 이마 거상술이나 이러한 다른 수술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꺼풀이 두툼하신 분들 많죠. 눈꺼풀이 두툼한 경우에 살도 많지만 지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꺼풀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 지방이 제거된 것만큼 눈꺼풀이 조금 얇아 보이고요. 약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꺼풀 살이 두툼한 경우에 상안검 수술할 때 지방을 적정량 제거한다.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의 두툼함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눈매, 보다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상안검 수술 시 눈꺼풀에 있는 겹주름과 세모를 교정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상안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눈 앞머리 봅시다. 눈 앞머리 보면 겹주름이 있죠.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높고요. 중간 바깥쪽은 처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세모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 앞머리 쪽에 겹주름이 있고 이렇게 세모눈인 경우에는 눈썹 거상술이나 내시경 이마 거상술로 교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꼭 상안검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로 눈 앞머리 쪽에 겹주름 해결하고 쌍꺼풀 라인 낮추었고 중간 바깥쪽은 쌍꺼풀 라인을 높여주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상안검 수술을 할 때 추가되는 수술 방법이 바로 유착박리입니다. 유착박리 수술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 바로 눈꺼풀 단면도입니다. 눈꺼풀을 이렇게 자르고 본 거죠. 이 부분이 눈동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위 눈꺼풀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은 눈꺼풀 지방이 위치하는 부분이고요. 불구스름하게 표시된 부분은 눈 뜨는 근육을 표시한 겁니다. 즉, 눈 뜨는 근육이 위로 당겨지면 눈이 떠지는 거고요. 눈 뜨는 근육이 아래로 내려오면 눈이 감기는 거죠. 겹주름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피부에 여러 가지 겹주름들이 있습니다. 이 겹주름들이 눈 뜨는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겹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 겹주름하고 연결된 이 부분을 충분히 박리를 해서 떼어줘야 돼요. 떼어준 상태에서 이 부분의 피부를 쭉 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쌍꺼풀을 잡으면 이렇게 겹주름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볼게요. 처진 눈이 있으면서 짝눈이 심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40까지 있어서 검은 눈동자가 약간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짝눈이 심한 경우에는 눈썹 거상술이나 이마 거상술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어찌됐든 상안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상안검 수술을 하면 안 되고요. 눈처짐도 해결을 해야 되고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눈동자가 많이 가려 보이는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거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눈매 교정을 해서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힘없어 보이면서 쌍꺼풀 라인이 높게 나타났죠.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낮춰주면서 눈매 교정을 실시해서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상안검 수술밖에 없습니다. 다음 케이스 볼게요. 상안검 수술 시 겹주름과 비대칭 쌍꺼풀을 교정해야 하는 경우. 자, 이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죠. 오른쪽 눈은 전체적으로 처짐이 심해 보이고요. 쌍꺼풀 라인도 연하게 잡혀 있어서 눈매가 또렷하지 않습니다.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눈꺼짐이 심하고 겹주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수술들을 병합을 해야 되냐면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겹주름을 없애기 위한 유착박리 해줘야 되고요. 졸려 보이는 눈매를 교정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 실시해야 되고 왼쪽 눈에 이렇게 눈꺼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눈이 지방 재배치 수술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눈꺼풀 처짐과 꺼짐, 겹주름, 쌍꺼풀 비대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병합을 시켜서 한 가지 수술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도 짝눈이 심하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높고 특히 앞쪽이 높고 전체적으로 힘없고 졸려 보이는 눈매고요. 왼쪽 눈도 힘없고 졸려 보이는 눈매인데 눈꺼짐이 심하고 겹주름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도 상안검 수술만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쌍꺼풀 라인은 약간 낮추면서 중간 바깥쪽은 쌍꺼풀 라인 높여주었고 힘없어 보이고 졸려 보이는 눈매는 눈매 교정 실시해서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 주었고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겹주름이 많으니까 유착 박리를 넓게 해가지고 겹주름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눈 뒤쪽에 숨어있는 지방을 앞쪽으로 빼내는 눈이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가지고 꺼짐을 조금 개선시켰고요.
쌍꺼풀 라인은 오른쪽과 똑같이 잡아주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상안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래에 설명드린 케이스들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진 눈이 있을 때 어떠한 수술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눈매를 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 방법이 필요한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안검 수술한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아요. 상안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안검 수술로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수술 방법, 상안검 수술 말고 다른 눈처짐 수술을 선택해야 되겠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부디 좋은 수술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이었습니다.